오늘도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최상의 17장에서 말한 최상의 다스림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이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 그래져요? 때때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의예지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강조하고 찾게 되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우리들은 다 그것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을이라고 하잖아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싹을 틔우는 정신이고, 조상님들로부터 또 우리 자신, 나를 통해서 내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무언의 기울이죠.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을 이어내리고 살고 있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죠. 40대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던 70년대의 그 세월은 정말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해외로 또 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가까이 지낸 친구 중에 이제 대통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대통이라는 친구 형님이 이민을 말하자면 외국 노무자로 말하자면 저 남미 쪽으로 갔어요. 가서 원래 그 대통령 형이 가지고 있던 직업은 머리 깎아주는 깍사 있죠. 깍사. 우리가 이제 이발사를 보고 깍사라 그러는데, 원래 그 깍사였어요. 동네에서 깍사를 일을 했는데, 그 형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말하자면 이제 남미에 말하자면 이민 비슷하게 갔어요. 형님도 갈 때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하면서 그 처음에 가서 그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섬유 제품들이 아주 그 값싸고 질이 좋아서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원단을 실어다 팔고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예, 그 형님이. 그러면서 거기 현지 여인하고 혼인도 하시고. 그러니 이제 대통이라는 놈이 이제 뭘 할까 하고 이제 뒤적뒤적 하는데 형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야, 너 나한테 와서 나랑 같이 여기 좀 도와주면서 살자. 이렇게 이제 좀 형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대통이가 갔어요. 그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인가? 아르헨티나인가 되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역시 대통령이 형 따라서 옷감 장사 뭐 이런 거 뭐 그런 취급하면서 꽤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부인을 장가를 갔죠. 장가를 갔는데 말하자면 그 부인의 어머니가 족장이래. 족장. 거기는 그 모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별로 이 값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교의 사상과는 반대죠. 그런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식도 딸을 낳아야 부모가 더 기뻐하고, 우리로 말하면 미역국도 한 2그릇씩 주는 정도 되겠죠. 남자들은 우리나라처럼 고추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한쪽에다 그냥 밀어놓고 만답니다.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가가지고 편지로 몇 번 이렇게 연락이 오더니, 그것도 어디, 그렇게 세월이 이어지나요? 예, 그래서 이제 편지도 끊어지고,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40대에 들어서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아주 전화를 받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저 한국에 말하자면 나갈 일이 있어서 너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정말 그렇잖아요. 한 20년 떨어져 있던 친구니까 그래.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그 서울역 그에서 만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이제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야 정말 세상은요 변한다는 것을 실감하겠더라고요. 20대의 친구들이 20년 지나 40대에 만났는데 뭐 아 그러다 그냥 반가워서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부인이 말하자면 그 나라 족장의 이제 어느 지역의 부족의 족장인데 그 아주 이 여자가 벌써 딱 보니까 이거 좀 우리말로 말하자면 대타자 좀 대가 찬 여자라 그럴까? 아이가 벌써 딱 첫 인상부터가 외국인이지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도 이제 암수 음양관계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암수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 대통이라는 놈은 태어난 날이 기축날이고 그 부인은 그 태어난 날이 신해 날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양력으로 따져서 음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 기축은 암놈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남자라고는 하지만 암놈의 기운에 들어가는 계절이고 부인은 여자라고 하지만 순놈의 시기로 이제 살아나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뒤바뀌어서 이제 말하자면 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은 한국에서, 대학을 한 놈은 마치고 한 놈은 다니고 있고, 딸들은 그 나라에서 있는데, 이제 겸사겸사 아들도 보고 사업 관계로도 넘어오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통이가 점점점 생활하기가 이제 좋아지는 어떤 가정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냥 거의 뭐 나무나 자라고 뭐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뭐 돈의 가치가 없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그 광물들이 지하 매장돼 있는 광물들이 막 굴이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어떤 그 상품성 있는 그 가치 있는 광물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확 동네가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오래 전부터 구리광산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채굴해서 하는데 옛날 옷장사보다 아주 100배 낫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족장 딸과 사니까 자기들이 어느 한 지역에 말하자면 광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가 초기 자금이 없으니 한국의 광산업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관계니까 모르죠. 뭐 그거야. 100원 벌면 얼마씩 나눠 갖자 뭐 이런 얘기인데 광산이라는 게 초기 투자라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친구 광산에 성공했어요. 지금 결과론적이요. 단 그때는 이제 시작을 했었고 40대 초반에
그랬는데 어찌되었건 이 대통령의 가족은 이민 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부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들들 둘은 전부 다 이 대학을 서울에 와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아들들은. 딸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겠지만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우리가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얼마나 먼 나라예요. 그래도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씩씩하게 잘 살잖아요. 네. 그 막막한 세월을 그렇게 잘 헤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다스림의 필요 없이 누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필요조차도 없이 예, 무엇의 전제조차도 모르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계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계절은 내가 누누이 말을 하고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사계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것이 20살 전후의 봄, 40살 전후의 여름, 60살 넘어서의 가을이 환절기가 있는데 요거 잘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절기를 간가히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자기의 생각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 환절기에 얻어맞기 딱 좋습니다. 그럼 꼭 뭐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직업과의 일, 또 집안과의 일, 여러 가지가 이 환절기에는 복잡단단하게 얽혀져 되어 있어요. 엊그제도 어느 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자신들의 딸들이 나이가 딸 셋인데 아들도 있죠. 아들 하나에 딸 셋인데 요 막내딸이 언니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이 박사 학위 다 받아서 뭐 연구원이네 뭐네 다 나가고 또 아들도 독일까지 나가서 연구원으로 가서 지금 그 박사 독일에서 박사 논문해서 박사가 되고 막내딸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대학교 나와서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막내딸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집안에 박사학위가 없으면 이거 값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이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에나 뭐 내년 초에는 뭔가 박사학위 과정이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3살 연하의 남자, 그러니까 이 작은 딸이 지금 작은 딸이 지금 31인가 돼요. 31살인가 되는데 만나는 남자가 28이죠. 3살 아래니까. 근데 둘이 붙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냥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스님 좀 좋은 말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거 뭐 지가 좋아서 나간 걸 뭘 어떻게 하느냐. 놔둬라. 누구나 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할 때 그 과정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속앓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더군다나 이 막내딸이 위에 언니들 놔두고 물론 언니들도 결혼했습니다마는 지 할 일 다 안 했다는 거죠. 박사학위 안 땄다고.
위에 다 언니들, 오빠들 다 박사인데, 응? 박사 안 돼가지고, 박사도 안 따고, 시집도 먼저 가려고 그러니 속상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엄마의 마음이지만, 그것도 던져놔라. 왜? 모두 때의 일이니까. 때가 되면 그 일이 돌아오고, 때가 되면 또 그 일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 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 산하지 않는 얼마나 뭐 아주 국가에서 그냥 아주 장려했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요, 출산 장려를 하잖아요. 출산 장려를 해도 안 나요. 옛날에 산하 제한을 할 때는 남자들이 가서 전부 다 이 정관 수술 받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응했는데, 지금 여자들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럼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애 안 낳는 걸로서는 우리나라가 이건 잘하는 게 많아요. 일이 하는 게 많습니다. 세계인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은, 야, 네가 박사 학위를 따려고 했으면 박사를 따고 나서 좀 남자도 만나면 좋으련나는 어찌 그 일부터 먼저 이렇게 일을 벌려주냐, 이게 걱정이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쉬어. 자기는 자기 일 하고 있는데 뭐 부모가 간섭을 뒤에 앉아서 좀 당분간 좀 지켜봐 둡시다. 어떻게 뭐 달리 방법이 있나요? 뭐 소나 돼지 같아야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가둬둔다거나 하겠지만은 자식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소유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유교의 잔재에서, 유교 사상의 잔재에서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의 입장으로도 많이 봤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인연에 의해서 때에 함께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를 억압한다거나 또 어린 사람들이 어른을 무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은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면 자식들은요, 20살만 넘으면 그냥 발길로 그냥 건비 걷어 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때 그거를 하지 못하면은 그 자식은 30대, 40대, 50대까지 부모한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절의 영역이니까 계절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모에게 은연중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려고 지랄들 떨어요? 예? 뭐 많이 배운 거, 뭐 재산 있는 거, 뭐 집안이 좋은 거, 이거 왜 따져요? 덕 좀 보자는 거죠. 덕 보자는 거죠. 무슨 뭐 있어요? 어? 남자는 여자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진영이 처가가 잘 살아야 되니 시댁이 잘 살아야 되니 이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르고 고른 것만큼 때때의 덕을 보고 살아요? 그렇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얄팍한 생각이지요. 부부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 그거 덕 보자는 거잖아요. 덕 보자고. 남자는 여자 덕 좀 보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남자는 잘나고 좀, 재산 있는 놈. 요즘에 한 가지 더 없어요. 수명 짧은 놈은 더 좋답니다. 이렇게 덕 보자는 거죠. 덕 봐. 덕 좀 보고 나 좀 편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덕을 보자고 해서 좋은 선남, 선녀들이 만나서 혼인하고 하는데, 그거, 어때요? 5년 안에 50%가 깨져요, 지금요.
10쌍 중에 5쌍이 5년 안에 깨진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상대를 보듬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를 보듬을 줄 모르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아이고, 결혼할 수가, 해봐야 그 결혼 생활이 존속할 수 있나요? 네? 어저께 얘기네요. 어저께. 참, 내가 점심때가 돼서, 제 아시는 분이, 스님, 오랜만에 음식 잘하는 집이 있으니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제 대접을 받고, 점심을 대접을 받고 밥을 먹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식사를 주문을 하고, 이제 주문한 것이 사람들이 많이 밀리니까 한 30분 기다려야 돼. 그러다 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바로 옆자리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그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는 게 아니라,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인데, 지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대들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바로 옆에 앉아있으니까 얘기를 자연스럽게 듣는 거죠. 그런데요, 남자는 값으로 치면 10개 중에 한 두세 개나, 한 30%나 40%나 뿐이 안 돼요. 여자는 힘이 한 60%나 70% 되겠더라고요. 예. 아이,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남자들이 생각하면 요즘 남자애들은 참 좀스러워졌는지 몰라요. 여자의 비를 맞추려고만 하고. 예. 자, 우리가 세상은 때의 일이니까 어느 시대가 좋았다 나빴다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리고 밥 먹는 모습도, 여자아이는 좀, 물론 남자아이 먹지만은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남자아이는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어떻게 깨작거린다 그래야 되나, 어쨌나는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 남자애들이 왜 이렇게 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사람이 온당히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그 도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올바름이다, 참됨이다, 어질다, 의롭다, 이것은 때때의 일입니다. 때때의 일. 예.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충신이 생겨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응? 우리가 충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때때의 얘기입니다. 때때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의 얘기, 500년 전의 얘기, 1000년 전의 얘기, 문헌상으로 글자로만 보여지는 것을 글자로만 풀이한다면, 그것은 그 시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물며 2000년 전, 3000년 전의 얘기를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왜? 100년 전의 세월도 모르는데, 200년 전의 세월은 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죠.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올바름을 내세우는 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덕의 행위를 말합니다. 덕의 행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입니다. 미국의 존 록펠러라고 하는 그 석유왕이라고 있었어요. 석유왕. 1800년대, 1900년대 초에서 2000년대까지는 아니라도 1900년대
말 때에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의 개발을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뭐 세계 1위의 갑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쉬운 중반, 쉬운 한 대여섯 나이에 시한부 인생이 되잖아요. 왜? 소화가 안 되고 빼빼 말라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어느 날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변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런데 퍼뜩 생각이 나.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하던 말이, 사람들은 돈을 벌 때보다도 남에게 돈을 풀어서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기쁨이 배가 된다, 배가. 가만히 있어봐. 내 것을 없애서 퍼 나가는데도 내가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니게 됐는데, 그날은, 그래? 한번 내가 좀 도와주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마음 바꾼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 본토에서만 시작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록펠러 재단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세계 곳곳에 좋은 일을 하고,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써도 벌어들이고 있는 고정적인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너 잘 살아봐야 1년, 2년이야.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었죠. 쉬운 5이라면 잘 살아봐야 쉬운 6, 7인데, 그 사람이 장수했어요, 장수. 93살인가? 96살인가까지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응? 자기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남에게 퍼주는 그 즐거움 속에서 한 40년 또 가까이 산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의 고통이 없죠. 병적인 고통이 없죠.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벌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 들인 것만큼 그렇게 차근차근 착하게 돈을 벌지 않았죠. 벌 때는 무자비한 방법을 썼습니다. 무자비한 방법이란 남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조직, 깡패들 동원해서 그냥 나한테 해로운 사고가 있으면 그냥 짓밟아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일면은 총을 쏴서 그냥 사람도 죽이는 방법까지도 악랄하게 돈을 벌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갈 때는 어때요? 남 주는 즐거움에 40년을 더 살았잖아요. 40년. 그러니까 자신이 돈을 알아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 40년이라면 그 사람은 나머지 인생 40년을 남에게 돈을 퍼주고 가기 위해서 세상을 더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병은 그 사이에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록펠러가 55에 시한부 인생이 1년, 2년뿐이 못 산다는 사람이 그렇게 96살인가 예까지 살았다 그러면 40년 더 산 거 아니에요? 네, 40년. 병이란 사람들의 기와 혈이 돌고 정신건강이 신명이 맑은 것이 건강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혈신 3자가 온전하면 건강하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은 기가 돌지 않고 혈이 돌지 않아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언가 내가 끌려가는 듯한 세상을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남에게 퍼주면서 있는 거니까. 또 처음에는 작은 지역, 미국만 사업을 하다가 점점 세계적으로 넓혀서 우리나라에도 록펠러 집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세계 어려운 나라들 다 도와줬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와주면서 그 기쁨에 40살 이상 더 살았, 40년 이상, 그러니까 96세인가 돌아가셨다. 대단한 장수하신 겁니다. 미국인들이요, 그 당시에 평균 한 65세에서 70세라 그래요. 그 당시에 65세 정도. 얼마나 더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 그인들은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신명이 맑고 밝아서 정신이 그만큼 올곧게 살아서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어이구,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